안녕하십니까, 배태합니다. 오늘은 매매하고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전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지금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전업 투자자로 나서고 싶어 하는 분들께 한마디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전업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입니다. 전업 투자를 꿈꾸는 분들은 사실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매매 못 하시는 분이 전업을 꿈꾸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좌가 수익 중일 텐데, 이런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 돈을 이렇게 한 1시간, 2시간, 짧게 뭐 이렇게 30분, 길어도 몇 시간 안에 자기 월급을 벌어봅니다. 월급을 벌어요. 심지어는 한 일주일 만에 연봉을 벌어요. 그러니까 와, 내가 여기에 참 소질이 있구나. 야, 내가 왜 이걸 진작에 몰랐지? 내가 참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았네. 2시간만 하면 한 달 고생할 걸 그냥 버는데, 야, 이거 그냥 하는 거 때려치우고 전업을 한번 해봐. 이런 이제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전업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좀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자, 전업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전업을 꿈꾸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직업이 자꾸 하찮아 보입니다. 누가 막 심부름을 시키거나 귀찮은 일을 시키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받는 월급이 갑자기 초라해 보여요. 야, 이거 막 하루거리도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달 내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욕먹어가면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집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 일에. 자꾸 퇴근하고 나면 밤에 HTS부터 켜고 어떻게 하면 저녁에 돈 좀 벌어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죠? 시간도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투자할 거니까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실 거겠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부업에서 전업으로 뛰어들면 첫 번째가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즉, 지금까지는 내가 매매는 사이드였어요. 매매를 잘 하든 못하든, 뭐 설사 내가 매매를 못해도 내가 항상 꼬박꼬박 수입이 있으니까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런데 막상 전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쟁이 되는 겁니다. 즉, 무조건 목표가 생겨요. 내가 생활비 얼마 쓰고, 뭐 카드값, 뭐 대출 갚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얼마만큼의 목표 수익이라는 게 딱 발생이 되거든요. 부업으로 할 때는 이 목표 달성이 정말 금방 달성될 것 같고, 이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부담감으로, 압박감으로, 긴장감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요. 시간이 정말 많으니까 좋을 것 같죠. 내가 부업일 때는 정말 내가 막, 이거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매매를 못 했는데, 전업으로 하면 내 매매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하고 자리 놓으면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진입 기회가 그만큼 많아집니다.
진입기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수익도 날 확률이 높아지지만 손실 날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이 진입은, 잦은 진입은 결국에는 좋은 결과보다 나쁜 결과가 더 많다 그랬죠. 이 파생이라는 거는 여유를 가지고 할 때, 그 다음에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할 때 천냥지차가 납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열정을 쏟아붓으면 부을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열심히 하면, 건면하면 왜 힘들어질까요? 자,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잦은 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업일 때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지만 생업일 때는 어떻게 하든 들어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목표감이 있다는 거. 목표가 있다는 거는 거꾸로요. 이게 내가 반드시 이거는 달성해야 돼 하는 거는 매매에서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내가 꼭 전업을 해서 성공해 보겠다 하면 저는 두 가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는. 이게 준비되면 전업하십시오. 그전에는 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뭔데요? 첫 번째요. 3년입니다. 3년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전업을 꿈꾸시면 3년치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3년치 생활비를 배우자한테, 와이프한테 맡기십시오. 3년 동안 여러분이 수입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가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왜 3년이냐고요? 파생은요, 1개월 안에 끝납니다. 1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도 한 달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개월 안에 무조건 답이 나와요. 3개월 안에 결판이 납니다. 계속 할 사람인지 접어야 될 사람인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요, 3년 안에는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3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요, 평생 매매하셔도 됩니다. 전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이 여러분한테는 내가 정말 전업의 길이 맞는지 아니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3년 동안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저는 그분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안에 결판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목표의식을 없어도 되잖아요. 3년치를 준비해놓고 시작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꼭 벌어야 된다 하는 목표가 없잖아요. 그죠? 벌든 잃든 시간적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치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요. 이 3년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만약에 이 3년치가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쫓길 이유가 없잖아요. 쫓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자리, 긴가민가한 자리에는 진입을 안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전업을 할수록 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자, 대부분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가지고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아주 이쁜 자리가 그 다음에 꼭 나와요. 참 희한하죠? 시장이라는 게. 내가
완전히 막 박살이 난 그 다음날 시장을 보면 시장이 너무나도 이쁘게 가요. 내가 본 대로 갑니다. 즉, 이거는 여유가 없으면 여기에서 싸움하다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업을 꿈꾸시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목표의식을 가지지 말자. 목표의식이 있는 순간 잘 되는 것보다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적극적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여유를 찾아야 돼요.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여가도 즐기면서 매매를 더 시험시험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전업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면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20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 맞추면 몇 점입니까? 5점이죠. 자, 20분까지 막 찍었어요. 찍었는데 어째 다 피해가고 한 개 맞았어요. 5점입니다. 맞죠? 20문제를 다 봤는데 내가 아는 문제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9개는 그냥 찍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점수가 5점이에요. 근데 파생은요, 요 하나만 풀면 됩니다. 20개 중에 19문제를 모르면 안 풀면 돼요. 아는 문제 한 문제만 풀면 100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5점이 됩니다. 즐기면서 하면 100점이 돼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꼭 전업을 한번 꿈꾼다 이런 분들은 이 시간에 자기가 정말 전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그 월급이 정말로 소중한 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돈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테아였습니다.